안녕하십니까? 나랭입니다. 오늘은 지금 출근까지 한 20분? 가량 남았는데 그동안 댓글로 종종 문의가 있었던 시드니에서 집 구하기 전에 참고하면 좋을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침이라 얼굴도 너무 많이 부었고 부끄럽지만 빨리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쏙쏙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드니에 거주한 지는 약 7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17년도 말에 호주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2024년도까지 살고 있고 지역 이동은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드니에 와서 계속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근데 살아본 동네가 시드니에서도 한인타운 근처인 스트라스필드, 리드컴 이쪽 근방이긴 한데 제가 워낙 이런 건축이랑 건설 쪽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호주에서 페인터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건축 3D 모델러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건축사무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리에 약간 빠삭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찍을 자격이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 그나저나 빨리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적어와가지고 이걸 살짝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요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일단 시드니에 집을 구하기 전에는 무슨 잡을 구하냐에 따라서 집의 위치가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워홀 생활 기간 중에 내가 일은 무조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잡을 먼저 구하고 집을 구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교통비가 진짜 만만치 않고 한국에서는 버스비나 트레인 그런 기차 전철의 비용이 1,600원인데 여기는 기본 요금이 3불 얼마예요. 그래서 하루에 기본 요금 루트로 왔다 갔다만 해도 하루에 6불에서 7불 정도는 기본으로 깨진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주에 3일만 일을 한다고 해도 3, 7에 20일, 21불이고 5일 풀타임 근무를 한다고 하면 35불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잡을 구하고 집을 구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그래도 나는 집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다. 난 집을 일단 구하고 잡을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궤도로 트레인역이 있는 근처로 집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스도 아니고 트레인역 근처로. 왜냐면 버스는 너무 시간대가 천차만별이고 안 가는 루트도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역 근처로 집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리스트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편의시설이에요. 편의시설에는 뭐가 있느냐? 1번으로는 교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드니에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뚜벅이들이 많잖아요. 시드니 오자마자 차를 구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워홀러들이나 학생들의 나이대가 20대 초, 중, 후반 정도기 때문에 바로 차를 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워낙 호주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뚜벅이로 살기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집 근처에 걸어서 5분 안에 트레인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왜 5분이라고 하냐면은 너무 멀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하는데 막 10분 걸어가고 20분 걸어가서 버스나 트레인 타기에는 힘들지 않나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드니는 동네마다 가로등이 막 한국처럼 밝게 비춰져 있질 않거든요. 근데 외국이다 보니까 밤에 돌아다닐 때 위험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상해를 당해도 우리가 막 이렇게 펀치 날릴 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트레인역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5분이다 막 뛰어서 3분 정도에 갈 수 있다 하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집에서 걸어서 최소 5분 최대 10분 정도 거리에 트레인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트에 관한 부분인데 대부분 호주에 올 때는 혼자 몸으로 오시잖아요. 온 가족을 끌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저희 나이 때는 적으니까. 그래서 시드니에 떨어지자마자 저희는 자취생이 되는 거죠. 해외 자취생. 한국은 배달 음식이 진짜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고 식료품 같은 걸 또 배달시키면 그냥 오고 쿠팡도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마트가 가깝건 말건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고 대부분 집 앞에 편의점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곳이 진짜 드물어요. 편의점에서는 물 한 병이 마트 물병보다 진짜 너무 더 비싸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뭘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부분 장 같은 거를 마트에서 보는데 마트에는 우럴스, 콜스, 알디, IGA 뭐 한국마트, 중국마트 다 포함해서 이런 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전전 스트라스필드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 집에서 마트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걸어서 20분이라고 하면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맨몸으로 마트까지 20분을 걸어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장을 봐서 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낑낑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마트에서 우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버를 타고 들어오고 막 이런 삶을 하다 보니까 우버 비용도 너무 아깝고 내가 애초에 마트 가까운 데 살았으면 들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마트가 가까운 곳에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리스트는 하우스인지 아파트인지. 먼저 하우스는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완전 신축을 제외하고서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즐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뒷마당에 가가지고 날씨 좋은 날 광합성을 좀 한다든지 뒤에서 바베큐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집 주인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긴 해요. 집에 갔을 때 뒷마당을 봤는데 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잔디가 잘 깎여져 있고 뭐 테이블도 하나 있고 하면은 뒷마당을 좀 사용하는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집인 것 같으면 내가 이 공간도 사용해도 되냐 먼저 물어보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하우스는 벌레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무래도 구축이 더 벌레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벌레가 진짜 많이 나오고 호주는 또 벌레들이 커요. 죄다 막 바퀴벌레도 크고 엄청 커가지고 벌레 막 기겁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우스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근데 아파트도 사실 벌레가 나오긴 해요. 저희 집도 바퀴벌레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거의 한국이랑 생활 패턴이 비슷한데 하우스보다는 금액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신축이라면 더 비쌀 거고 역 근처라면 또 더 비쌀 거고 근데 대부분 아파트 근처에는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취생들에게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아파트에 따라서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 집값이 비싸고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 추천을 드릴 텐데 일단은 어떤 잡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인타운에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시티에 사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먼저 본인이 잡을 구할 때 현장직이라든지 아니면 좀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한인잡을 구할 것이다 하면은 한인타운 근처에 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한인타운 근처에 한인잡들이 많고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한인타운 근처에서 아침에 픽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직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어떤 동네에 모여가지고 같이 다 픽업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한인타운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동네에서 일어났냐면 스트라스필드, 리드컴, 로즈, 웨스트라이드, 이스트우드 이쪽 5근방에서 제일 많이 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인잡인데 현장직을 할 것이다 하는 분들은 이 5지역에 사는 걸 추천드리고 현장직이 아니더라도 한인잡을 구하실 분들도 이 5지역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나는 오지잡을 할 거다, 뭐 카페에서 일할 거다 그러면은 시티 근처인 울티모라든지 패딩턴, 피어몬트, 레드펀 같은 곳에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시티랑 워낙 가깝고 시티 라이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 잡을 하지만 나는 시티가 너무 좋다. 나 매일매일 시티에 나갈 것 같고 주말마다 나갈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시티 근처에서 조깅하는 게 꿈이다 하는 분들은 한인 잡을 가지셨더라도 시티 근방에서 사는 걸 추천드리고 교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 생활 반경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위험한 동네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위험한 동네 중 2군데는 뉴타운이라는 동네랑 킹스크로스라는 동네인데 이 두 동네는 약간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힙쟁이들이 많아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티 근방이시라면 이 2군데는 좀 피해서 집을 구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드니에서 집 구하기 전에 알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뭔가 또 횡설수설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더 궁금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가지고 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